자기 자신에게 하는 돈에 대한 거짓말. 우리는 돈에 대해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게으른 것, 돈의 세계에 대해 배우려 들지 않는 것, 문란한 생활, 적절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돈에 개의치 않는 것, 문제를 회피하고 변명하는 것은 모두 돈의 세계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일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행복하지 않고 돈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세상을 저주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특성이 있다. 내가 발견한 첫 번째는 그들은 아무리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도 어느 누구의 조언조차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심을 기울인다 손치더라도 기껏해야 달을 가리키면 그 손가락을 볼 뿐이다. 회사원일 때는 주는 돈만큼만 일하겠다거나 사내 교육을 좀 더 이용하고 부려먹으려는 수작으로 매도하다가 자신이 상점 주인일 때는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을 대통령 탓이라거나 있는 놈들이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풀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대개 자기가 가난한 것은 못 배웠기 때문이라거나 남들보다 약삭빠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세상을 일방적으로 쉽게 해석하고 판단을 내린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 아마 당신은 체면 때문에 안 써도 될 돈을 쓰거나 탐욕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진실은 돈을 벌게 하고 거짓은 손실을 가져온다. 이것은 돈에 관한 모든 진실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우선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해줄 것이다. 외모와 태도, 걸음걸이 등등이 어떤지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 나름대로 추측해볼 것이다. 첫인상에는 이런 것 외에도 당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말해주는 것도 있다. 이런 재정적인 첫인상은 전혀 다른 인상을 심어주기가 쉽다. 다음 경우를 생각해보자. 두 명의 엄마가 파주의 헤이리 마을에 도착해 헤이리 트리가트 뮤지엄 앞에 차를 댄다. 첫 번째 엄마는 10년 이넘은 아반떼를 몰고 왔고 그녀는 단정하지만 수수한 아줌마 차림의 실용적인 옷을 아이에게 입히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 엄마는 벤츠에 에스카다 명품을 차려입고 아이도 비싼 옷에 독일제 가방을 메고 있다. 당연히 누가 보면 두 번째 엄마가 돈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엄마가 두 번째 엄마가 타고 온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살 능력이 있지만 차를 잘 안 바꾸는 성격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 번째 엄마보다 가장의 월 수입이 더 많다면, 든든한 은퇴 계획과 아이의 대학 교육에 대비해서 충분한 저축까지 해놓고 있다면, 반대로 두 번째 엄마는 빌린 차에 최소한의 저축도 은퇴 계획도 없이 카드 빚이 5천만 원이나 된다면, 그녀는 아이의 대학 교육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면, 무엇보다도 언젠가 무능력한 빈털터리로 일생을 마감하게 되지는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처지라면, 즉 당신은 재정적 첫인상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순간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걸친 옷과 액세서리, 자동차, 살고 있는 집 등등의 수많은 다른 증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거짓 없이 재정적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많은 언제나 부모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거짓으로 일관해가며 살아간다. 자신의 재정 상태까지 파괴시켜가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바쳐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흔히 말들은 쉽게 하지만 실제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심지어 빚에 시달리면서도 식당 일을 해서라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한국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돈에 관한 거짓은 자식의 미래까지 어둡게 한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용돈도 절약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열심히 찾아보았을 게 아닌가. 숨긴 대가는 자식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분가했을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식으로 흔히 표출된다. 이런 현실에서 생활 능력을 상실한 부모들이 자식들의 뒷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른바 가난에 대물림이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돈에 대해서는 자주 거짓말을 잘한다. 돈 문제는 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자신이 빈털터리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두려워 없어도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거짓 성공을 보여주기 위한 증표에 기꺼이 돈을 쓴다. 현금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술값을 내며 골프를 친다. 집은 없어도 택시를 타고 자가용을 몬다. 카드 연체자도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명품을 산다. 할부로 자동차를 사면서도 대형차를 산다. 그런 것들도 자신의 실제 능력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에서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을 이해하는 국민이 한국인 말고 또 있을까? 가정에서도 돈은 항상 대일에 쌓여 있다. 남편은 부인에게 투자 실패 사실을 숨기고 아내는 남편 몰래 빌려 주었다가 떼인 돈을 숨긴다. 남편은 아내가 별도로 관리하는 돈을 모르고 아내는 남편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처럼 돈 상황만큼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드물고 돈 상황만큼 알아내기 힘든 것도 없다. 부자들이 친척들 중에 보험 모집인이 아무리 많아도 친척들에게 보험을 들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도와줄 양이면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돈 문제에 이르면 상식과는 잘못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부자는 보험의 판원인 친척이 손을 벌릴까 두렵고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왠지 꺼림칙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모처럼 자선을 하려고 나섰다가 신원이 들통나 온 세계가 손을 벌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다. 하지만 부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돈을 지키기 위함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기조차 한다. 동정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조차 TV 모금 행사에 전화를 걸고 돼지 저금통을 깨고 위연금을 낸다.
가난한 사람들은 또 부자들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과잉 동조하여 희생되기 일수다. 연말이면 부르주아들이 뿜어내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가난한 사람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자선 냄비에 돈을 던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에 관해 거짓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 역시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행동해 왔을지도 모른다. 친구들을 좋아하고 온갖 경조사 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속이는 일이다. 재정에 빵꾸가 난 상태에서도 골프 초대에 응하고 스포츠 댄스를 배울 약속을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허례허식에 부자들과 동조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번 생각해보라. 가계부를 적자로 만들고 삶을 제어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은 모두 돈에 관한 최초의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한 번의 거짓말은 점점 더 진실을 은폐하도록 만들고 재정 상태를 꼬이게 만들어 결국 가계 적자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힘을 빼앗는다. 어떤 면에서 부자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돈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이다. 돈에 관해 진실을 말하는 순간부터 돈은 불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마다 돈에 관한 진실을 말할 것인지, 지금처럼 거짓으로 일관할 것이지 선택해야 한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 한쪽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이끄는 길이지만, 다른 쪽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파괴하는 길이다. 진실에 따라 행동할 때만 풍요로움과 부가 따라온다. 그것만이 당신을 부로 이끄는 길이다. 돈에 대한 거짓말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실은 당신이 아무리 바뀌기를, 감추기를 바란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돈에 대한 진실을 들어야 할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진실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막연히 부자가 되는 꿈을 목표로 삼으면 자신을 속이게 되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장사로 푼돈을 벌거나 월급을 받는 순간 그 돈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한편으로 좌절하면서 버는 대로 쓰게 되고 결국 평생을 신용카드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목표를 500만원 혹은 5천만원을 모으는 것으로 정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매월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에 따른 행동도 이어진다. 저축을 하게 되고 곧 목돈을 쥐니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첫 계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당신의 모든 목표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것으로 정해야 한다. 10년 후, 2년 후도 너무 길다. 오직 내년에만 관심을 가져라. 그렇다. 돈에 관한 거짓말이 금전적인 파탄을 부른다.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대부분의 경제적 시련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을 때 생겨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거짓말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고통에 점점 무뎌져서 더 나은 길을 보지 못한다. 더 나은 길이란 간단하다. 언제나 돈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 매일매일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체크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는 근육을 단련하라. 거짓말은 당신의 직관과 충돌하고 당신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게 막고 당신의 정직성을 손상시킨다. 당신의 생각과 말, 행동 속에 거짓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수록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당신의 파워 또한 극대화될 것이다.